자,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상대 극좌표를 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3, 4, 5, 6, 8, 9, 10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그렇게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폴리곤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폴리곤 명령어를 그릴 때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으로 그립니다. 폴리곤 명령어는 총 3가지 방법으로 그려져요. 원의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총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서클 반지름 50, 한 변의 반지름 50인 원을 제가 이렇게 2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폴리곤. 자, 폴리곤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더니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봅니다. 폴리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6개입니다. 즉 정다각형이니까 몇 각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육각형을 그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을 지정해 주세요. 오아 또는 모서리, 엣지가 모서리란 뜻이죠. 자, 센터 오브 폴리곤. 자, 원의 중심점을 제가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엔터 온 옵션을 선택해 달랍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버브 서클.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콩글리시라서 더 생소할 겁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이 들어가다란 뜻이죠. 그죠? 어디에 안으로, 즉 원 안으로 내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인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이에요.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서큐움 시크리브드가 외접이란 뜻이고 인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쉽게 파악하려면 인자를 보시면 돼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원 안으로 들어가는, 즉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캐드가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까요?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까요?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시크리브드, 즉 내접합니다 라고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라디오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50이죠? 자, 원 안에 내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네, 똑같이 육각형. 마지막에 쓴 게 육각형이죠? 내가 할 것도 육각형이고, 그건 굳이 쓰지 않아도 엔터. 그 다음 센터 오브 폴리곤. 자, 원의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외접합니다. 그러니 반지름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반지름 50. 자,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폴리곤. 그 다음에 똑같이 육각형. 이때 엣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엣지는 모서리란 뜻이잖아요. 내가 모서리 한 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모서리 하나,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0mm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면 돼요. 자,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세컨 포인트 오브 엔드 포인트, 두 번째 점. 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죠? 자, 모서리 방향으로 50, 그리고 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한번 그려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폴리선이라는 사실. 컨트롤 1 누른 다음 역시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이렇게 굵은 선이 그려진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의 굵기를 바꿔보시죠. 자, 이번엔 도넛이요. 뭐 도넛은 별거 없어요. 도넛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도넛 모양의 그림 보이시죠? 말 그대로 도넛이에요. 도넛. 자, 바로 이렇게요. 여기 드로우를 누르면 서랍이 열리죠? 네, 이렇게요. 여기가 도넛입니다. 자, 도넛 명령어 실행하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DO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안쪽 지름. 자, 제가 20mm 줬습니다.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바깥 지름 50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넛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땅땅 찍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50으로 주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30으로 줬습니다. 인사이드가 안쪽이고 아웃사이드가 바깥쪽이죠. 근데 바뀌었죠. 상관없어요. 캐드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다시요. 인사이드 50, 아웃사이드 50. 인사이드와 즉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이 같죠? 이럴 때는 원처럼. 다시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도트가 이렇게 찍힙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은 말 그대로 그냥 곡선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트 곡선하고 그 다음 CV 곡선하고. 얘는 피트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CV 곡선이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선을 좀 그릴 겁니다. 라인. 자, 50mm 이렇게 50mm 짜리 선들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몇 개 좀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요.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선의 길이가 50mm 짜리입니다. 자, 스플라인. 이거 한글키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지금 그리는 게 피트 방식입니다. 맞춤 방식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지금 그리는 방식은 피트 방식입니다. 자, 스플라인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방법이란 뜻이죠. 얘를 눌러보면 피트하고 CV하고, 근데 지금 피트 곡선이었단 말이죠. 이번엔 CV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 그럼 그려지는 방식이 완전히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메소드에서 CV를 누르신 다음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피트 커브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선입니다. 곡선의 방향이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정점을 통과하면서 그 형상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CV 커브는 뭐냐면은 접선입니다. 세 점에
이 세 점에 접선으로 이렇게 그리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하죠. 피트 커브는 어딜 들어가요? 정점을 지나가는 곡선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그에 비해서 CV는 접선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커브를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더 완만한 거예요? 접선으로 들어가야 완만하겠죠. 얘가 접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엘립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좀 어려워요, 엘립스는. 자, 선을 한번 그려보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두 개 그려보시죠. 서클 반지름 30짜리 하나, 반지름 50짜리 하나.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잘라보시죠. 이제 엘립스를 그릴 겁니다. 엘립스는 타원이에요.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타원 여기 있어요. 드로우 메뉴 그리기 명령어에 여기 있는데,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타원의 중심에서 양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과 양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센터 끝점입니다. 그러면 중심점 지정하고 끝점, 그 다음에 끝점. 그럼 타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끝점 방식입니다. 끝점 두 개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끝점 두 개를 지정하면 여기 타원의 중심점을 찾아줘요. 그래서 다른 끝점을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끝점을 지정하시면 타원의 중심점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 끝점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대칭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명령어로 봅니다. 엘립스 그러면 끝점을 물어봐요. 끝점. 다시 봅니다. 엘립스. 여기 센터 방식 있죠. 센터가 별도예요. 그래서 중심점, 끝점. 이해되셨나요? 엘립스 명령어는 기본값이 양 끝점을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엘립스 명령어는 얘가 기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센터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본 메뉴를 이용하면 여기 센터 방식과 엑시스 엔드 방식 두 가지가 나오죠. 센터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엑시스 엔드 방식이죠. 첫 번째 축을 지정해주고 두 번째 축의 끝점만 지정해주면 돼요. 명령어 쓸 필요도 없죠. 자, 엘립스입니다. 명령어를 썼어요. 명령어를 쓰면 첫 번째 축의 양 끝점을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합니다. 엑시스 엔드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엘립스 명령어를 쓰면 엑시스 엔드 방식이 기본이고, 다음 여기 아크 명령어가 있어서, 아크란다. 센터 명령어 있어서 중심, 끝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명령어하고 커맨드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순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120도.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그리고 얘네 지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그릴 모든 호는 여기서부터 해서 요런 모양으로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릴 호의 모든 모습은 여기 점을, 이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호를 그릴 겁니다. 앞으로 나온 호 명령어가 다 있는데, 호는 명령어가 많아요. 그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안 쓰고 이걸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맨 위에 첫 번째가 3포인트죠? 세 점을 통과하는 호란 뜻입니다. 점 3개만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호가 그려졌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명령어는, 호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길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점 무조건 3개가 들어가는데, 요 지금 3개 있죠. 센터, 스타트, 엔드가 있죠. 근데 위에 보면 스타트, 센터, 엔드가 있죠. 첫 번째 입력하는 게 시작점이냐 중심점이냐, 두 번째 입력하는 게 중심점이냐 시작점이냐, 마지막 끝점은 끝점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요 세 개가 이 위에 세 개랑 겹쳐요. 첫 번째 입력하는 점과 두 번째 입력하는 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할 겁니다. 얘는 생략하고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를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호의 끝점. 어디로 들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여기 아까 우리 120도로 그렸잖아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120도로 씁니다. 그러면 그려진 것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스타트, 센터, 랭슨. 랭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랭슨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길인데, 호에서 말하면 크게 2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현의 길이, 또 하나는 호의 길이입니다. 자, 현과 호의 길이 구별하시죠?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자, 호, 둘레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둘레의 길이, 호, 둘레의 길이. 현은 호, 양, 끝점의 일직선 길이. 이해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저 현자가 무슨 뜻일까요? 줄이란 뜻이죠. 그죠? 현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현악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로 된 악기. 그 중에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기타. 다 현악기죠. 어떤가요? 현은 줄이란 뜻이에요. 줄을 양 끝에 매달아서 바짝 조인 다음에 뭐 두드리거나 치거나 긁거나 해서 소리를 내는 걸 현악기라고 하죠. 현입니다. 줄 현자. 얼마나 팽팽하게 당겼으면 양 끝점에서 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양 끝점에 줄을 매달으니까 그게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일까요? 호의 길이일까요?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호에서 말하는 건 현의 길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자, 제가 일직선상의 길이를 재볼 겁니다. 얼마나 나오나? 86.6 나오네요.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여기다가 86.6 갖다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안 붙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붙어요. 왜 안 붙었을까요? 설마 소수점이 한 자리로 끝날까요? 한 9자리쯤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86.6이라고 해서 소수점 하나만 썼잖아요. 그죠? 그 뒤에 2자리, 3자리, 4자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소수점 2자리 이하가 안 붙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기엔 그럴싸하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86.6이 되도록. 자, 이게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가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지름보다 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제가 이걸 지름으로 해보죠.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지름이 100mm죠? 그럼 반원이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100mm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는 100mm보단 길 수 없는 거죠. 즉 지름보다 길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100.001mm, 10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떠요. 인벌브드.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못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1이라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반원을 한번 그려보시고 반원보다 더 크게, 아니 지름보다 더 크게 값을 넣어보세요. 과연 그려지나? 다음 보시죠. 이번에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를 입력하는 순간 CAD가 알아서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요. 120도. 그러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입니다. 마우스로 접선 방향을 알려주면 돼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이해되시나요? 접선 방향을 어디로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호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자, 반지름 50.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려진 방향이 달라졌죠? 시작점을 여기다 누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중심선의 위치만 잘 찾으시면 돼요. 중심선의 위치와 원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서클, 반지름 7mm, 옵셋 7mm.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 다음에 옵셋 다시 7mm. 요선 일단 지워 볼까요?
요 선도 지워보죠.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7mm. 네, 선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옵셋 7mm, 그 다음 옵셋 77mm, 여기에 반지름 10mm인 원이 이렇게 있네요. 자, 지워보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이 위로 61mm, 옵셋 61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야 되겠네요. 옵셋 32mm, 35mm. 자, 네, 서클 반지름 10mm. 자, 선 연장하고, 자, 또 지울 거 지우고. 여기 지우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이렇게 15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2mm,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자, 서클 반지름 20mm. 선을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이 아래쪽은 필요 없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라인. 자, 속성 일치하기. 자, 트림.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TTR이네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지우고. 자, 아니야. 네, 좋습니다. 여기도 트림으로 지우고, 속성 일치하기. 그 다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그리시면 돼요. 라인, 여기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다시 여기 탄젠트에서 여기 탄젠트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트림. 자,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10mm 떨어져 있고 여기서 5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10mm, 5mm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5mm. 다시요. 틀린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옵셋 5mm, 여기서 5mm. 자, 이렇게요. 자, 여기는 트림으로 지워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 부분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확대해서 트림으로, 자, 잘라주시면 모습이 완성됐네요. 이렇게 중심선의 위치를 다 찾아서 원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탄젠트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먼저 X라인을 그리는데 0도, 30도, 90도, 120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30도, 90도, 150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셋,
넷, 다섯, 6개죠. 한 바퀴는 360도죠. 나누기 6개. 66은 36. 즉 얘와 얘 사이가 60도인 건 체크되죠.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이쪽으로 60도, 이쪽으로 60도.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가 150도.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 제일 안쪽에 반지름 11mm. 그 다음 X라인 호리젠탈. 무슨 뜻이죠? 수평선이란 뜻이죠? 여기 교차점에다가. 그 다음 이 선이 이 위쪽으로 26mm. 그 다음 좌우로 3mm씩 총 6mm.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특성 일치. 자,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기계 쪽에서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영어로 키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기가 쐐기가 박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기계 쪽에서 보면 동력을 전달할 때 구멍과 축이 있습니다. 축과 구멍이 있는데 축에 동력을 넣으면 축과 맞물려 있는 어떤 장치가 안 돌아가요. 헛바퀴 돌아요. 그래서 축과 구멍에 각각 홈을 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쐐기를 넣습니다. 그 쐐기가 바로 키예요. 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쐐기란 뜻입니다. 그 쐐기가 들어가는 홈입니다. 이걸 트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필렛이라는 명령어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목깎기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목깎기의 반지름 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선은 정리되고 원은 안 만들어지고. 자, 필렛. 자, 보시면 트림 모드로 바꿔야 돼요. 지금 노 트림 모드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노 트림 모드를 여기 트림에서 트림 모드로 바꿉니다. 그 다음 반지름 0. 이렇게요. 남을 때를 클릭하는 겁니다. 지울 때가 아니고 남을 때. 여기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데가 남는 거죠.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트림 끝났어요. 엔터. 한 번 더. 다시 엔터. 남을 때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원은 트림 되지 않아요.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네, 모양이 금방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빨리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이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이 25mm. 그 다음 서클. 파이 95. 즉 지름 95mm.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중심선 다 끊고요. 그 다음에 특성 일치로 여기 중심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틈이 7m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심선에서 3.5, 3.5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요 호의 끝까지 거리가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7mm 나눠서 3.5mm라고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자, 옵셋 간격이 얼마예요? 7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정수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좌우로 한 번씩, 또 여기도 한 번씩, 여기도 한 번씩. 원도 빠졌네요. 서클. 자, 지름이 7mm. 네, 이렇게요. 그 다음 요 선 끝에서 5mm라고 했습니다. 각각 5mm씩. 옵셋 5mm. 이렇게요. 다 5mm씩 다 띄웁니다. 선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5mm 되는 선들은 지우고요.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좀 트림해 볼까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이 안쪽에도 내용이 많네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 필렛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남을 부분들을 클릭하는 겁니다. 남는 데를 클릭하셔야 돼요. 필렛으로 전부 다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성 일치로 선의 색상도 바꿉니다. 레이어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럼 거진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홀을 그려야 됩니다. 홀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원을 그려요. 그럼 이 교차점이 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반지름 22죠. 그죠? 이 꼭지점에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교차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22, 다시 서클 반지름 22. 아이고. 그럼 여기 교차점이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 중에 위에 거 서클 반지름 22 트림.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손으로 설계할 때, 수작업을 할 때는 중심점의 위치를 다 이렇게 서클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배운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22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캐드가 조금 더 쉬운 이유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작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맞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을 여기다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군요. 자, 이해되시죠? 자,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오늘 배운 예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